희연당에 관해서는 뭐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희연대는 창건 및 중수 연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창건은 1700년에 난공 김시걸, 그래서 뒤에 난공연보라는 게 나올 텐데 난공 김시걸이 창건을 하고 이제 중수는 1738년에 이주진이 중수를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집은 중수를 하려고 했으나 병으로 이제 채직돼서 미처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중수를 하게 되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비문, 희연당 사적비에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새로운 기록들에 따르면 1775년에 서호수가 관찰사가 돼서 중수를 하고 그 이후에 1867년에서 이제 70년 사이에 서상경 관찰사가 또 중수를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희연당 창건과 내력, 운영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여기가 신흥학교 교정인데요. 교정 이제 입구 들어가시면 이제 그게 희연당 사적비와 김시걸 당시 희연당 사적비와 이수진 관련된 희연당 중수 사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연당 사적비는 1701년에 유백승이 쓰는데 비석이 1707년에 세워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희연당 중수 사적비는 1943년에 유일성이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희연당 관련된 기록은 호남묵지, 여지도서, 완산지, 완산지 기훈 등 이런 지들의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약간의 이제 차이들은 있지만 대부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희연당 사적비 전 본수 유백승이 찬술한 희연당 사적비에 대한 걸 보면 희연당을 창설한 김시걸을 칭송하기 위해서 제작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희연당의 위치, 설립장, 설립 목적과 설립 과정, 그리고 설치 규모와 운영, 본의 교육에 미친 영향, 희연이라고 당명을 지은 이유 등이 실려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위치와 설립장, 부의 서쪽 몇 리쯤, 또 다른 책에는 부의 서쪽 4리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서쪽입니다. 그리고 관찰사 김대, 김시걸 등 다무이다. 설립 목적은 아까 박철장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수령 7사 중에 하나였던 관찰사 입으로 학문을 일으키고 인재를 기르며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특별히 수천 뱀이 돈을 내서 서사한 구역을 지어 배우는 이들의 장성을 선보다했다. 설치 규모 사마저 예터, 이게 그래서 사마저의 예터라는 말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마저 예터에 이곳에다가 숙소 그리고 거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심지어 한도실, 룰루, 창고, 주방까지 숙식이 가능한 곳을 만들었습니다. 운영은 주방일을 담당한 용군 둘을 두고 급식에 충당할 재원을 위해 돈을 많이 사들었다 해서 양사답이라는 것을 운영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의 교육에 미친 영향은 누구나 강습할 장소를 마련해서 흥한 육제도를 다하기 위해서 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대체로 여기에 이제 수용 인원이 20명에서 40명 정도, 도내에서 20명에서 40명 정도 였던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강명의 의미 희는 현인을 바라고 나아가 성인을 바란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은 입신양면에서 부모의 이름을 드자르자 이런 의미에서 희연당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희연당의 중수사적비 보면은 조금 전에 희연당 사적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중에 6, 7동의 학사에 이르렀다. 6, 7동의 학사에 이르렀다. 선비들을 선발해서 과업을 익히도록 하고 규율을 세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715년에 이집이 중수하고자 했으나 병으로 채직됐고 이주진이 관찰사로 부임해서 부채의 사업을 계승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당시 이주진이 부임할 당시에 희연당이 세라고 끊지 못했는데 자신의 분노를 내서 당우를 수리하는 한편 너비와 높이 등 규모를 더 확장시켰다. 그리고 당우와 행랑을 새롭게 수축하고 또 천금의 재물을 내서 선비들을 양성하기 위한 비용을 삼았고 확장, 군인은 이제 확장을 겸하고 특별히 내각,
유사들을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보사를 옮기고 인재를 모아 다시 초선하는 법을 제정해서 40여 절목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40여 절목이 뭔지는 알 수 없는데 보통 낙육제 절목, 조현명에서 낙육제 절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과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완산지 기문이라는 1905년경에 필산의 완산지 기문에는 유황장이라는 사람이 현당 창건과 관련해서 유황장기가 또 남아있고 완달사 이주신 중수기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 내용이 584고 완산지 보면 시현장이 사마대랑 양사대 사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용이 세미님에게 제 부서 사리, 여기 이제 사리라고 얘기를 했고 사마대 예땅이다 했다 김씨거리 창건했는데 여기 새로운 기록이 뭐냐면 진사 5명가 창건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기록에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1900년대에 나온 목활자에 5명기가 나오는 이거의 사실 여부는 이제 향후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연당이라는 건 안 보이고 이 당시에 1905년 때 이제 사야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리가 이제 옛 지도에서 희연당이 어디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만 여기는 여지도 규장각이 소장되어 있는 여지도인데 보시면 저쪽에 서쪽에 시연당이 있고 사마제는 이제 옛 사마제터 그 사마제는 안 보이고 희연당이 여기 희연당이 없는 그리고 18세기 광야도에 보시면 여기 남사단원 그리고 해롱지도 18세기 해롱지도 보시면 기안낭이 등도죠. 18세기 지도를 지승, 제시계에서는 알 수 없지만 지승이라는 뜻도 기안낭이 아산선에 때 옛날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도요. 그다음에 목된 여기 같은 경우도 방향이 이 지도에 대해 방향을 잡고 이쪽에 지하철이 어떤 애들 아마도 있어요. 아까동 정도. 그리고 이제 원고에는 제가 수록은 하지 못했지만 충패진독이라는 책에 그동안의 정황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풍패진독이라는 책은 19세기 말에 최경록이라는 전주 사람이 전주에 있는 그 기문들, 상량문, 기문을 필사본으로 남긴 책입니다. 현재 177편이 남아있고 2020년에 이제 전라감명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역사박물관에서 구입하면서 자료를 발굴했고 2022년 말에 국역공까지 발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논문으로 이동규 선생님이 2023년에 새로 발견된 전주자료 풍패진독의 내용과 가치라고 해서 부록에 풍패진독의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알려져 있던 완산지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부록에 쭉 실어놨는데 그 중에 희한당 관련된 게는 그동안의 이주진까지 기록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서호수의 기록이 있고 강준수의 순수기가 남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희연당 흥학계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학술적 사료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통계할 거는 희연당 사적기라는 제목으로 필사된 필사본입니다. 고제 이병은 전주의 사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제 이병 선생님의 서실 남한제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1907년에 전북 부임 두현리 건립됐다가 1969년에 지금 현위치 향교 뒤쪽에 도맡기를 했는데 현위치로 이겨냈고 이 책이 2010년에 전북 남한제 소장 전이 기가 공론이라는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고문서 서울에서 수량이 보유간주 2271책 이 일반 자료는 이제 간제 전후라든가 부산 임원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그녀들의 유학자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 희연당 사적기라고 제목이 된 책의 구성을 보면 남국 김선생 사적, 협옹 이선생 사적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요 안에 희연당 창건 벽상기, 정말 벽에다 붙인 벽상기, 희연당 창건 사적비 기존에 알려져 있던 벽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문이나 이런 데서는 확인이 잘 안 되는 내용이고 협옹 이선생 사적 같은 경우에 희연당 중수 벽상기, 희연당 중창 사적비, 그리고 세 번째로 중수 희연당이라고 해서 서호수 기록이 풍패 증록보다 더 앞선 시기에 필사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붙인 자료, 옆에서 연이어 쓴 서호수의 아들인 서유구가 1833년 7월 7석에 쓴 시문이 이게 희연당 사전기라고 이제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예전에 2009년 정도에 여기 남한대 자료를 전수조사를 할 때 발견을 했는데 꼭 풍경사가 이번에 발표를 하느라고 이거를 드러내서 이제 발표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그때 당시에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써야지 하면서 혼자 메모를 막 남겨놨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딱 나왔습니다. 희연당 사적기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국 김선생 사적, 희연당 벽에 어떤 글이 써 있었는지, 그리고 희연당 창건 사적기 다 알고 있는 거죠. 가운데 유배승이라고 또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연당 중수 벽상비, 중수할 때 시에 벽에 붙어있던 거, 그리고 희연당 중창 사적비, 이게 유일성을 지을 것이고, 중수 희연당기, 이게 서구수, 1775년에 지은 거고, 뒤에 칠석 희연당 해가지고 뒤에 이제 시를 읊은 서유구의 신문이 1833년짜리입니다. 뭐 여기 앞에 여기에 당저라고 돼 있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보통은 이제 필사본 시기구가 때 당저라고 돼 있는 그 시기구지만 이미 뒤에 서유구의 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다른 글을 보고 이제 베낀 거이지만 풍패 증록보다는 이제 빠를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가 남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수 희연당기의 내용은 이제 앞부분에 다른 내용이 있고, 희연당 관련된 데서는 1774년 가을에 호남 관찰사로 부임한 서울수가 지은 기문으로 당시 이제 서울수를 어떤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영구 서쪽이자 화학의 동쪽에 있는 희연당에 관해서 그간의 연역, 뭐 이런 연역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진이 전투한 지 37년이 지난 7월 이미 학업은 해이어지고 창고는 허물어지고 뭐 건축물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추원공 이 집이 아까 이주진의 아버지 추원공 이 집의 외예인 외쪽 후손인 당신이 이걸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호수가 공급을 내어 재물을 묻고 여름에 중수를 마무리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괜히 이제 외예라고 해서 저희가 그 원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외손자 이렇게 적었는데 족보를 보니까 얘는 다시 보니까 연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서각에 가보면 망가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망가보 인물정보입니까? 그쪽 들어가면 이제 여기 위에 이집이 보이고 여기 이주진이 보이죠? 이주진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집, 그 밑에 아들 이주진, 민진원의 딸과 결혼했고 그 이집의 사위가 서종옥입니다. 서종옥은 여기 보시면 서종옥, 서명은 서호수, 서유구로 이어지는 달성서씨, 서명은 서호수, 서유구, 영종도대 굉장히 이제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대표 이리로 보시면 해서
서종옥의 프로토가 증손자가 되고 또 그의 아들 서유구가 또 관찰자가 돼서 중수를 하는 이런 희연당의 중수가 단순히 옛 선대 이제 희연당을 수리한다는 의미보다는 선조의 유업을 조금 더 계승한다 이런 측면의 것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일측 가문 같은 경우에는 서명응인데 서명응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우수가 이쪽으로 출계를 하다가 다시 서유구가 다시 돌아와. 그러면서 결국 본가로 가 됩니다. 그 외에도 희연당 관련돼서는 일기, 은지, 고문서 그래서 희연당 치면은 여러 군데서 자료들이 많고 이건데 나옵니다. 앞으로 뭐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자료가 나겠죠. 그래서 황윤석의 이재난곡의 희연당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백일장에서 모였다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서유구의 완영일록에도 많이 나와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완영일록에는 서유구가 영학 유생을 끝말하기 위해 개최한 백일장 제외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쭉 해서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95년에 전라도 관찰사 능주 쌍봉사 교패절목 가운데 희연당 관련 절목도 나오고요. 그리고 1841년에 관찰사로 왔던 이도영이 희연당 학생들과 같이 시를 푼 희연당 연구가 장소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희연당 동연록 함께 공부한 사람들 김인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1859년이 아닐까 인물에 대한 조사는 조금 더 돼야 할 것 같고요. 희연당 동고록 그리고 감결 그리고 희당이라고 하는데 희당구에서 홍문 이창신의 괴정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이제 남한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괴정집이라는 책이 근대 자료다 보니까 오히려 근대 자료를 정리하려고 하면 누가 썼는지 언제 발행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 옛 자료들을 정리를 할 때는 정보가 많은데 근대 자료는 정보가 없어서 자료를 보게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 안에 희연당 관련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이것도 나중에 써야지 하고 이제 남겨놨던 건데 대정부라는 게 또 조한국 그라도에서 좀 감형 재판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인물이죠. 1902년에 관찰사 조항대에 보낸 훈령 이런 것들에 이제 사실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괴정집 같은 경우에는 희연당 학임 특목이라고 해서 1897년 당시 전주의 교육, 희연당의 운영 실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울러 이제 품목은 아니지만 이 같은 권에 수록되어 있는 것 중에 전락하는 재판, 주자되는 묵전서 등 이런 것들의 모든 실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들은 특정 시기 희연당의 운영과 관련 인물들 위상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희연당의 뭐 역사라든가를 보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지금 현재 저희 역량으로서는 부족하다. 방금 구패절목 중에 희연당 백일장 할 때 그 집가에게 보내는 백선지 8장 뭐 이런 것들을 보내지 말라 이런 것들. 그 이후에 종이만 이쪽에서 쌍봉사에서 종이를 희연당에 붙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런 이후에 종이의 수록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있겠죠. 이게 아까 이도영 희연당에 그래서 이제 글씨를 잘 썼고 글씨는 희연당 선봄의 감대 위이스크에라라고 부르죠. 희연당 공연록에서 학임의 이름이 나오고 부적, 시적, 부와 시, 부적 2번, 시적 2번 이 부분인데 좀 따로 나오는데 이렇게 희연당의 전주인이고 주맘이라 주도리가 복선이다. 또 거주지도 파악할 수 있고 무엇을 공부했든 확인할 수 있고가 또 희연당 공부록 학위 부적 기자 example 용지 구동 나중에 언젠가 이제 강의시에도 나오는데 구동 전주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감결인데 올봄에 향시에 합격한 사람들 뒤에 희연당에서 모여라. 향시 합격한 사람들 희연당에 모여라 이런 감결들이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괴성집의 희연당 확인 항목 에너지 희연당 관련된 거 양사다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희연당 상응성 근자 한교 책판 한교 책판에 주제돼서 일곱전 것을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이제 훈령인데 이제 성책된 것 중에 그 중에 보니까 전라북도 관찰부 소재 양사답이 원래 희연당을 창건하여 유림 경영지로 쓰고자 한 것으로 가부용당 이후 소학교에 소속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다. 그래서 양사답을 이제 희연당 희연당 운영비에서 제외시켜라는 훈령이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연당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이 정도 이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향후 희연당의 역사 그리고 운영 방식 아니면 규정 여러 가지 교육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그에 아울러 희연당이라는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 희연당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게 희연당 활자로 되는 희연당 철학사라는 것입니다. 보면 희연당 철학자, 희연당 철학자라는 것은 일명 개론에서는 정리자체 철학자라고 개론에서 서지학 개론에서 정리자체 철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태 선생님께서 1990년대 희연당 철학자고를 맺기셨고 희연당 철학자 그리고 정리자체 철학자 안에 희연당 철학자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 아원 선생님이 2010년에 희연당 철학자의 복원 부분은 뭐냐면 5년 동안 이제 조선시대 금속활자 복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희연당 철학자 복원이라는 스타트 분야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여기 남원 선생님 의견에 의하면 희연당 철학자는 정조영간 말기에 인간이 주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한 활자로 정리자를 동시에 만든 철학자이다. 순조 이후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호남을 비롯해서 서울 지방부에서 문집, 족보, 전기류 등 간행이 이행되었다. 누가 언제 처음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글자체와 재료에 따라 정리자체 철학자라고 명명하기도 하고 그중 그 간행공 중에서 특정 지역에서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그것에 따라 희연당 철학자라고 일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의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천혜공 선생님 같은 이제 요 의견에 반대하는 천혜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많은 70에서 100여 종에 가까운 정리자체 철학자 중에 희연당에서 간행했다는 기록이 2번밖에 없고 그 안에는 여러 군데에서 간행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거는 희연당 철학자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잠정적으로 정리자체 철학자로 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명칭 논란을 보면 초기에 정리자체 목할자 헷갈리거든요. 철할자와 목할자가 헷갈리고 후기 가면 막 목할자도 많이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자체 목할자. 그리고 윤변대 선생 같은 경우는 방정리자체 철할자 정리자와 유사한 철할자에다가 희연당 철할자로 남북선대니까 희연당 간인 인출기가 기록되어 있는 인본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희연당 철할자고라는 논문을 쓰게 된 거고요. 조금 말했던 철해공 선생 같은 경우는 정리자체 철할자, 초보기 선생 같은 경우에는 희연당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로 활자명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통일되지 않은 명칭을 목록화가 진행돼서 같은 책이 목할자, 정리자체, 방정리자체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아주 많이 찍힌 책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희연당 철학자 인본에 관해서 윤병태 선생님 79종, 남훈희 선생님 109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인출 시기에 따라서 순조 말까지 전기, 그 다음에 중기, 후기는 고종까지 고종 이상 이렇게 분명하겠습니다. 윤병태 선생님은 이두 활자본을 대상으로 글자체, 글자본, 표준자, 활자 재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종합적인 고찰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글자체라든가 특징자와 관련한 결과들이 지금 현재 판본을 비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종이지만 우선 희한당에 명시된 인보는 안곡선생연보와 박공증 이조차판 충정으로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간행 기록이 아예 없는 거는 그렇다 치고 다른 간행처가 기록된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초기 인물 3종 이렇게 초기 인물 보시면 나머지생 윤백생 그래 보면 나머지생이 찾은 거는 윤백생 플러스 되는데 근데 중복된 백구종에 중복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백구종이 한 100여 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초기 인본이 정묘거로 남정일로 안문창이로이라고 해서 이게 전라도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제 전라도와 관련성을 알 수 없는 책들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거의로 창의로 이런 성격에서 이제 아예 여기서 틈별로 비슷한 성격 뒤로 갈수록 스케보, 족보, 또는 무인지, 시험 기호, 외가 역상지, 연습도 비슷고 경비식 타보, 행행로, 값을게, 또는 값을게 그리고 남북선생연보가 86번 후기에 나와요. 후기요. 거의 대부분 이제 속보 이런 것들이 좀 많고 네. 제가 리스트에 보시면 인터넷 대전인데 여기에 제가 오류가 있고요. 그거는 아주로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 2번 그리고 26번 박공택 이족 잠깐 친절로 그리고 한참 뒤로 가서 남북선생 연계 요 초기 2번 세종 정묘 거위로 남정일로 남문창으로 이 책들이 전주지방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방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자기 조상들의 충의사정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희연당 철학자로 명명을 했다. 반대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연당이 아닌 성균관의 기천당에서 가능한 폐학 견제축 서울 덕계소에서 가능한 갑술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간행 요구자의 의뢰에 따라서 의뢰처가 간인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사법출판으로 의뢰를 받아서 출판은 간행처만 바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민간의 상업적 인쇄층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정묘별록과 남북선생도 활자가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희연당 철자로 하는 것은 신명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름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희연당 출판물과 특징이라고 한 책은 세종밖에 없습니다. 세종. 희연당 관련 간행 기록이 표기된 인본, 박공 증 2조 참판 충절록, 난곡 김시걸의 연보, 난곡 선생 연보. 그리고 전북 지역 인물이 간행을 주도한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인 정묘 거의로입니다. 박공 증 2조 참판 충절록 처음에 행장 공회를 해서 신문, 박신문, 밀양박씨 박신문 충절을 기록한 책입니다. 써있자, 갈지자 뭐 이런 것들 특징으로 두고 있죠. 앞부분에 서문이 있고 맨 뒤에 이렇게 숭정, 기현우, 개미, 맹하의 희연당, 계간이라고 간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800년. 간행자는 도유사, 행덕, 교정, 행원, 기필, 서사는 초민, 기후, 영식, 밀양박씨 인물들이겠죠.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이게 족보 같은 경우 혹시 나중에 보시다가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신문은 호가 청제고 본가는 밀양이고 박펜년, 성산문 등 사육신이 처형된 사실을 듣고 음독 자결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게 역대 인물 종합정보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실록을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르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충절을 높이 사서 순조 1804년에 2조 참판에 추중이 되고 1856년에 2조 판세에 증직이 됩니다. 그리고 1871년에 충정이라는 호를 받게 되는데 2조 판서에 추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806년에 유생들이 막 시호를 올려요.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1807년에도 전라도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요. 미산사에 배양해달라. 1819년에는 원주에 있는 후손인 박도묵이 시호로 해달라. 뭐 이런 일련의 요구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1804년에 2조 참판에 추중될 때 이 추중의 근거로서
충절록 등 사적에서 그의 일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고 있듯이 이 책이 이런 맥락에서 그의 행적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로 자료로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간행자 명당은 밀항박 씨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문이 홍석주. 근데 이 희연당 철학자라고 알려진 아까 백부정 중에 이 홍석주 관련된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홍석주의 서문이 있고 관찰사가 관할할 때 희연당에서 간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거를 이제 개인 사적인 걸 넘어서 약간 공적인 성격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또 여러 유생들이 계속 끊임없이 추증하고 증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라도 그들의 요구에 좀 부응해야 할 필요성에서 이런 책이 간행되지 않았을까. 상업 출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거죠. 그리고 이제 난곡 선생 연보입니다. 글씨가 이제 화질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글씨가 약간 좀 이게 뭉개진 듯한 느낌도 들죠. 근데 난곡 선생 연보 발문을 보면 선생이 완영 후 166년에 예손 계진이 통판시부 장부 희연당 활자인 선생 연보. 그래서 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간 인출 기록은 아니어도 요 문구가 있습니다. 요 문구. 네, 이 발문은 김시걸의 6대 손이 김세균이 짓고 그리고 성공 난곡 선생이 완영에 부임한 지 166년 뒤에 후손인 김계진이 전주부 통판이 돼서 희연당 활자를 모아서 간행하려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166년 뒤면은 1865년이었는데 김계진이 이제 통판이 되었던 시기가 1874년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기는 맞지 않지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 이후에 1876년에 김계진이 거창 부사로 나가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 전주에 머무르면서 희연당 활자를 모아서 그 선조의 위선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김세균과 김계진은 희연당 활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희연당 활자가 이제 희연당 활자로 볼 것인지, 희연당에서 활자로 인출했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지만 희연당 활자라고 일단은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곡 선생 연보 간행은 전주 판관, 가명 소속, 가명에서 운영하던 희연당에서 전주 판관의 자격으로 김계진이 희연당 활자를 수습했고, 선조를 추승하기 위한 사적 편찬물 플러스 희연당 건립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시걸을 편창하라는 목적에서 특별히 희연당 활자를 사용해서 인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계진이라는 인물은 전주 판관에 부임하기 이전에도 여러 군수로 지내면서 이런 인재 양성과 흥학을 위해서 노력했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희연당 활자라고 명기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전북 전라도 인물들이 관여한 정묘 거의록이자 희연당 활자 또는 정리자재 철활자를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 1798년에 인출된 인본입니다. 네, 확실히 좀 많이 깨끗한 상태이죠. 천계 정묘 거의록 해서 이렇게 뒤에 학원 정묘 거의록 뒤에 보면 수정도유사 도유사 개간 별유사 숭정 171년 아성상 22년 무오년에 개간했다 라고, 그냥 개간이 어디서 개간했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 인물들을 조금 주목할 수 있겠어요. 수정도유사 고홍 부인 유학 유영리, 이 영자의 쓰임이 이렇게 생겼죠. 고창 살고, 김광우 태인, 황일안 흥덕. 제가 여기서 이제 황윤석의 형님의 장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재남고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 논문이 나왔길래 황윤석 집안 가계에 관련된 논문이 나왔길래 보니까 이 황이라는 황윤석의 장자, 1한과 7한을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고흥, 그 다음에 이준석 남원 살고, 김광직 태인 살고, 유재현 광주 살고, 김성은 고부 살아요. 고부, 고창. 요 인물들이 관여를 해요. 전북 지역의 인물들이 관여를 해서
거의록을 간행한 거죠. 거의록이라는 게 뭐냐면 정묘호란 당시에 사계 김장생이 호소사로 임명돼서 호남과 충청에서 의병활동 한 사람들을 사적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양호 거의록 또는 양호 정묘 거의록이라는 책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 인문이고 송환기가 서문을 쓰고 김시찬도 서문을 씁니다. 그래서 평강 감염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인물들이고 대부분이 호남, 그 중에서도 전북이죠. 김광우, 초명은 김광철이고 도광김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황윤석의 중표제, 고모의 아들 정도 된 황일안, 황윤석의 장자, 김광직, 태인 신동의 거주. 이게 이재남고에 보면 김광직이다. 이게 다 이재남고 기록을 보고 보니까 태인 신동에 사는 광직이 왔다. 이렇게 황윤석과 교류했던 류재현, 고암서원, 정읍의 고암서원 남쪽에 위치한 하락정을 건립할 당시에 영건유사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황윤석과 왕래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일부 정묘거울록 판본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삭제됐어요. 삭제되고 김성은, 인일정, 황윤석의 문인, 그리고 해동상강록, 동국문홍록을 편찬 간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 관련해서는 이제 고부 광산김씨, 이제 인일정 종가 고문서라고 해서 한국중앙연구원 그 고문서 집성 95집에 이 집 관련된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소지 중에 이 해동상강록, 동국문홍록 둘 중에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요거의 편찬과 관련돼서 약간 시비 관련된 이제 소지들이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요게 정묘 거의록 판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유는 뭔가가 있을 텐데 저희 지금으로서는 이제 확인이 잘 안 되죠. 뭔가 문제가 책의 출판 이제 이런 인물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뭔가 그와 관련된 이제 무슨 사건들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게 조금 말한 동국문헌록으로 김성은, 인일정 김성은이 이제 1804년에 간행한 동국문헌록이라는 책인데 안방택 요 이름이 삭제된 채 후대에 이제 유통됩니다. 이런 식의 형태들도 그래서 이런 거를 1804년으로 보는 게 맞느냐? 이거는 강기만 떼놓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도활한 다음에 새로 인출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묘 거의록 보면 박공등 이주천파 충절록보다 25년 전에 인출되었습니다. 광곽과 어미, 광곽, 테두리, 어미 이제 이게 어미, 물고기 꼬리 모양 같습니까? 어미, 물고기와 꼬리 밑자, 꼬리 모양 같습니다. 이제 이런 광곽이라든가 이런 광곽, 테두리라든가 어미에 있어서는 박공등 충절록과 전반적인 판식의 차이가 나지만 이제 동일 글자를 대조를 해보면 정모 거의록이라는 활자가 충절록과 연보 인출에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기로 갈수록 목활자 보충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목활자본이라고 이제 목록화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정모 거의록은 물론 남정일록과 이제 초기 인본이었던 남문 창의록 여기에서도 동일한 활자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윤병태 선생님 연구에서 이게 정리자체 철활자잖아요. 그럼 정리자가 뭔지를 알아야 정리자체 철활자를 아는데 정리자와 구별되는 활자가 지야 언연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비롯해서 이 정리자와 구별되는 활자이면서 정리자체 철활자 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런 104종 정도가 유사한 활자를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비교를 해봐야 104종을 다 비교를 안 해봐요. 몇 종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전체적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이게 희연당 활자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윤병태 선생님께서 지야 언연심이
정리자와 정리자체의 차이를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야 언연심 중에 거의록과 충절록에서 같은 글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자 여기 이제 올라간 모습 이렇게 이게 지자의 정리자체 철할자의 특징이 이런 지자 뭔가 쓰다 만 듯한 여기 이렇게 삐짐이 있다라면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 그렇지만 비슷한 느낌은 들죠. 야자 두 번째 획. 첫 번째도 그렇지만 두 번째 획이 짧아요. 짧고 그리고 어자 이거 누워 있느냐 삐침이냐 이런 어자. 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넣었는데 뭐 이거는 구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심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삐치고 얘는 좀 길지만 얘는 넓적한. 이게 이렇게 보면 알지만 책을 보면 헷갈려요. 근데 요거 어자, 지자, 야자는 구분이 조금 가능하다. 그 외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세덕 이게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할자를 하나하나 좀 해봤는데 좀 특징적인 글자가 이제 정리자, 세자, 거의록 세자. 뭐라고 제가 이제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획과 획이 완전히 다르고 근데 거의록과 충절록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덕자, 덕자, 숫자 여기 숫자 확실히 다르죠. 야자 같은 경우에 여기가 밑으로 아까 영자 유영리 영자 확실하게 영자. 자자 어떻게 썼느냐 충절록에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장자 여기 확실히 다르죠. 장자 다르죠. 좌자 여기 삐침 초자 여기 다르죠. 필자 호자 삐쳤냐 이렇게 내려갔냐 하지만 영자 그리고 부수 획자 요거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전에 거의록의 활자가 충절록에 사용되었느냐 유사하냐 요것 때문에 제가 이제 봤는데 개자 이런 획 이렇게 돌아가는 고자 이제 근자 급자 이거 삐쳐고 기자 여기 매산자 그리고 요 망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자 상자 선자 숫자 이렇게 쓰는 거 아까 심자는 있었고요. 어자 그리고 언자 특이하죠. 언자 그리고 영자 저거 말했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명자인데 잘못했어. 명자 여기 이런 그리고 으자 그리고 써있자 그리고 이자 말리을리 뭐 이런 특징들 또 아까 말했던 장자 제자 좌자 갈지자 그리고 징자의 매산 확실히 다르죠. 아까 초자 필 그다음에 여기 필자 가운데 필자 그리고 이제 현자 혹 뭐 이런 특징들이 이런 활자들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초기 인본이라고 알려진 남정일록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이제 제일 찾기 쉬운 게 이제 갈지자가 되겠어요. 아마 갈지자로 대부분 이제 볼 텐데 근데 남문창의록도 이제 장성 남문에서 창의회 때 상황을 기록한 이제 갈지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써있자 방금 말씀드린 써있자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인물 알려진 가래집고 여기 중자로 쓰인 거 써있자 이게 희연당 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지자 써있자 상자 또 명제선생 유고 희연당 활자라고 알려져 있는 근데 요게 원집 46권 별집 4권 근데 요게 이렇게 희연당 활자로 이렇게 많은 양을 찍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듭니다. 근데 갈지자 아까 야자 호자 갈지자
써있자. 문공연보, 영자. 티가 나죠? 1802년 써있자, 갈지자. 마왕통이, 의서. 이제 종두 관련돼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홍석주가 편찬한 거 그 해에 인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갈지자, 어조사어자. 아까 누인 어자. 만은유고, 뭐 홍주화 편찬한 만은유고. 이게 비슷한 듯 하면서 또 달라 보여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지자가 비슷한데 달라 보여. 비슷한데. 근데 써있자. 비슷해 보이죠? 어자. 병계선생집, 윤봉구 병계선생집. 근데 갈지자. 약간 달라 보이죠, 조금? 이런 것들이 지금 희연당 철학자로 다 돼 있는 겁니다. 60권 30책. 갸우뚱하죠. 우산선생연보 1805년. 연보. 지자. 그다음 위자. 안방준. 안방준의 우산선생연보. 여우선생연보 1809년. 연보들. 막 박필주의 연보. 갈지자. 같은 듯 달라 보이는 갈지자가 있습니다. 두남집. 이것도 갈지자. 편주의학인문. 요거는 뭐 갈지자. 이런 식으로 청주 고이슬왕. 순조연간의 시전대전. 갈지자. 이런 거 보시면 이거는 목할자. 이거 어쩌사어자. 논어집주. 이런 게 다 지금 희연당 철학자로 들어가 있어요. 족보, 어자, 야자, 이자. 굉장히 유사하죠. 자마요고, 갈지자. 근데 요거는 오사카에 있는 건데 제가 오사카 가서 정리를 할 때 목할자로 해놨던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아리송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희연당 철학자라고 현존. 이제 희연당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현존하는 이제 활자로 원광대 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어요. 2cm 정도 되고 이게 희연당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자, 제가 이 활자 여기서 계속 이제 이 활자 했다가 정치처제 철활자 했다가 희연당 철활자 했다가 이런 종류의 활자 했다가 이런 대목에서 이제 정리가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튼 1798년 정묘거의록을 시초로 해서 약 80여 년에 걸쳐서 창의록, 거의록을 비롯해서 문집, 연보, 전기, 족보, 읍지, 경서, 성리서, 훈몽서 등등 다양한 서적을 간행해서 조선 후기 지역의 인쇄문화 활력을 촉진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전주회라는 말을 또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희연당 활자 명확한 게 있고 거의록이 그와 관련된 것 같고 그렇다면 시기를 앞당겨서 희연당 활자에 앞서서 전라도 절활자를 뭔가를 특정 활자를 만들어서 거의록에 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거의록이 희연당 활자를 포함 이제 별개의 활자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정리자를 닮은 여러 종류의 철활자가 존재를 했고 이 정리자라는 글자체의 유행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통용된 게 아닐까라는 거를 몇 달 동안 계속 공리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연당은 18세기 전라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도립상설기구로 학교의 규모가 갖춰지고 엄격한 제도가 마련돼서 19세기 후반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인쇄 문화사에 있어서 19세기 초 민간 출판을 촉진하고 서적 보급에 기여한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개별 서적들이 왜 간행됐는지, 누가 간행했는지, 그리고 개별 활자에 대한 일일이 분석을 해야 이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호남 지역의 인쇄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들 활자가 희연당 활자로 인출한 거냐, 정리자재 철활자로 인출한 것이냐라는 것은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희연당 철활자라고 한다면 영학 소속의 활자가 어떻게 전국 각지로 유통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존 관리되었을까? 왜 100종이 넘는 서적에서 왜 희연당 활자 인출기는 2종만 남겼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전주 희연당이 아닌 타 지역 또는 다른 간행체에서 간행된 서적들이 상당수가 포함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타 지역 관련된 희연당 철활자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의 활자를 보면 재간집이라는 책에 홍문관 교리였던 장손 임백희가 옥구에 부임해서 활자로 간행했다. 전라도 활자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로 희연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옥구에 또 다른 철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옥구. 그 다음에 이의숙의 문집인 1836 이재집에는 발문에 저자의 사위가 충청도 관찰사 김재삼의 협조. 그러니까 충청도 관찰사가 돼서 그 사람이 이재집을 간행을 한 거예요. 용만지라는 거는 평안도 의주부 읍지예요. 의회당에서 인출했다는 인출기가 있어요. 그리고 간행자가 나와 있어요. 의주. 그리고 죽산박씨 중전족보는 경정동, 서울 정동에서 인출했다. 그리고 바공시초라는 책은 서원 장이라는 대금누 편 서원 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대금누는 이명호의 아들 이만용의 당호이고 서원은 김포 청수천에 있는 서재. 이게 장인데 이게 인출로 봐야 할지 뭘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시원기호는 관상감에서 간행한 책. 경주김씨 금성록, 경주 이씨 파보 이런 것들은 이우영과 귤산 이우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가오곡의 인출, 양주 가오곡. 이우연이 살던 양주 가옥에서 인출했다는 기록이 명확히 있고 양호영당지는 진천 양호영당에서 간행하면서 이 경주 이씨 인물 영정 봉황과 관련해서 1868년에 함께 이루어진 책들이에요. 1872년에 태학 경제축은 비천당, 성균관 비천당에서 간행했다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재간집, 모활자, 모활자, 재간집, 지, 그렇죠? 이재집, 금영, 사위가 금백, 사위 금백 김재삼이 그 사람이 간행했어. 연름 개판. 근데 이제 활자인데 개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용만지 의회당, 기윤년의 중간 의회당 이거 써 있죠. 굉장히 비슷하죠. 갈지자는 이거는 목활자. 의주지. 그러니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아닌 평안도까지. 그래서 개간집사 이름 나오고 뒤에 읍지 개간시 제집사, 도유사 이런 인물들이 쭉 나와요. 관련된 죽산밭이 아까 말했던 경정동, 중간후 경정동, 갈지자 비슷하죠. 갈지자가 비슷하죠. 이런 족보류들. 그리고 바공시초, 아까 대금누, 이만용, 그리고 서우원, 김포 청수천에 있는 저자의 서재, 서우원장, 여기 이명호의 서재, 시헌기호, 여기는 이제 관상감 관련된 이런 책들도 간행이 되고, 또 써있자. 근데 갈지자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요. 써있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희연당 철학자로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한 이유원, 경주이씨 금성록, 이유원, 가오곡 활인, 가민, 서사, 교정, 가오곡 활인 이 씨들이. 근데 요것도 이제 오사카에 있었던 책인데 요 장서인이 이유원이 간행하고 요거는 이제 남색으로 굉장히 품격 있게 인출한 거예요. 이유원이. 이것도 경주이씨 족보에서 이유원과 관련된 거. 아까 진천의 양호영당에서 찍었던 책들 써있자. 갈지자는 굉장히 다양하고 써있자. 태학 경제축. 아까 말했듯이 비천당에서 비천당 개간, 간행, 가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오복명이라는 책. 요거 오복명이 1876년에 오복명이는 방 길거취 활자. 이런 용어들. 희연당 활자가 아니고 길거취 활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희연당 활자로 보고 있는 풍패 주인. 전주에서 인출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거는 이제 풍패라고 되는데 이거 이제 희연당 활자로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별도의 풍패 활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희연당 활자로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희연당 활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많죠. 그리고 나머지는 더 꼼꼼히 서발물을 통해서 더 꼼꼼히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다른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만일 희연당 활자가 아닌 정리자체 철활자라고 다 이름을 해버린다면 김계진이 희연당 활자를 수습했다는 기록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왜 박공 출정록에는 이런 희연당 간행 사실을 남겼는가. 그러면 희연당에서는 빌린 활자로 서적을 간행했을까. 그다음에 희연당에서 간행 활동을 있었으나 활자는 없었을까.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목 겨울록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분명 전라도에서 간행된 게 분명하다. 그리고 요거를 넘어서 이런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보여준 이런 좀 연구 시각을 좀 넘어서 실물 자료를 면밀히 한자 한자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전라도에서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이걸 넣었었는데요. 왜 이제 정립자체 희연당 활자가 왜 중요하냐? 이 역대 금속활자 개괄입니다. 조선시대만, 조선에서 근대 신라활자까지 뭐 중도활자도 있고 하는데 1403년 개미자로부터 쭉 해가지고 25개지만 갑인자가 세종 때부터 정조 때까지 6차례 간행이 되고 한글활자도 간행이 되고 하면 대략 한 40여 종의 금속활자가 나와요. 근데 이 40여 종의 금속활자 중에 대부분이 관에서 이때에 이르러서야 정리자체 철활자, 필서체 철활자 이르러서 민간 활자라고 보고 이게 서민 의식을 서민 문화를 뭐 촉진시켰다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정리자체 철활자는 그리고 또는 희연당 철활자 연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자체 철활자가 제일 빠른 게 1798년이었잖아요. 근데 이 정리자를 닮은 활자를 알아야죠. 정리자라는 거는 1796년에 완성이 돼요. 불과 2년 만에 1798년에 정묘 거유록이 이 활자체를 본다고 이것이 근 한 80년 가량 정리자라는 활자가 되게 유행을 한 거죠. 정리자라는 거는 또 어떤 활자냐면 이제 생생자라는 목활자를 모본으로 해서 만든 활자예요. 생생자라는 거는 1792년에 만들어지고 이게 2년 후에 정리자가 만들어지고 또 2년 후에 정묘교규라는 정리자체 철활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생생자라는 거는 또 이제 중국의 사고전서 안에 강의자전이라는 글씨체를 본따 가지고 만든 활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국의 뭐 영향을 받아서 우리식으로 수용하고 뭐 했던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목활자 개괄이 이게 일반적인 개론서에 나오는 건데 실제 연구된 목활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게 원행을묘 정리의계, 정리의계를 찍기 위해서 만들었다. 정리자예요. 정리가 잘 됐기도 했지만 정리의계를 찍기 위해 정리자. 이게 정리자. 이게 어정인소로 생생자예요. 생생자. 똑같죠. 이 실물로 보면 목활자고 금속활자인데 이미지로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생생자 같은 경우는 생생자 보라고 해서 활자, 일자가 70개가 있어. 정자가 30개가 있어. 무슨 자죠? 7자가 60개가 있어. 이렇게 활자보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리자. 이렇게 정리자 모습입니다. 심자. 아까 어자. 확실히 다르죠? 정리자체 철활자와. 이렇게. 그래서 지야 언연심. 아까 계속했던 지야 언연심을 생생, 정리, 거의록, 충정으로 비교해보면 생생자와 생생자는 정리자, 정리자는 생생자를 모본으로 만들어줬고 정리자체 철활자는 정리자를 모본으로 만들어줬다는 기록은 없지만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르긴 해요. 다르긴.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정리자체다. 이런 필서체가 아니고 정리자체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생생자, 정리자, 거의록, 충절록 해서 아까 말했던 세자, 그다음에 숫자, 시자, 시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리자체. 뭔가 이렇게 약간 저처럼 약간 짤이 몽땅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렇죠? 자, 시자. 그리고 야자, 위자, 위자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런가요? 여기 장자. 이게 글자를 개별 글자 하나씩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인본을 보면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초자 이 보이시 요 오디자 요거가 확실히 달라요. 이런 거. 요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썼느냐. 아까 영자, 장자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네, 사실 뒤에는 맛배기로 했습니다.